자, 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 배성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편도 결석에 대한 얘기를 좀 짧게 전체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히 편도 결석은 심오한 얘기나 어려운 얘기 전혀 없고요. 되게 심플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자, 편도 결석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뭐로 느끼냐면 입에서 냄새가 난다가 제일 많고요. 자꾸 입에서 작은 알개 같은 게 나오는 것 같다. 이런 문제로 오시게 됩니다. 자, 편도 결석은 진단은 너무 간단해요. CT, MRI 아닙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 됩니다. 모를 편도를.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오게 되면 서랍자로 혀를 누르고 목젖 깊이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 목젖이 보이고 혀가 있고 목젖 양 옆에 편도가 있죠. 편도는 어릴 때는 큰데 초등학생 저학년부터 점점점 작아져가지고 보통 중고등학교 때면은 많이 사라지는데 사라졌다지 제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편도는 흔적은 좀 남는데 이게 많이 남냐 크게 남냐에 따라서 편도의 크기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특히 편도가 좀 많이 남으신 분들은 편도라는 게 어릴 때 컸다가 작아지면서 약간 쭈글쭈글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주름 같은 게 생기는데 그런 주름에 매일매일 음식을 먹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씩 낍니다. 처음에는 작은 게 껴요. 근데 그 위에 그 다음 게 또 껴요. 또 껴요.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편도 결석이라도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튀어나오면 이상한 물질이 나오고 냄새가 나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벌려보고 딱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진단의 끝입니다. 이분이 냄새로 왔을 때 다른 원인도 많아요. 이빨, 잇몸이 안 좋거나 축농증이 있거나 위장관에 안에서 트름이 많이 나와서 입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이걸 먼저 보게 되는 거죠. 봤더니 얼랄라 이렇게 보이네. 그러면 입냄새 원인은 편도 결석이 거의 맞습니다. 자, 진단은 끝났습니다. 그럼 치료입니다. 치료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 빼는 거, 이거 없애는 거, 그렇죠? 그건 석션이라고 합니다. 병원에 오면 작은 거부터 두꺼운 거까지 음압으로 빼는 석션이죠. 콧물 뺄 때 그렇게 주로 하면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겠어요? 빼고 나도 여기에 홈은, 구멍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며칠 지나면 또 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빨을 갖다가 음식 먹으면 이빨을 닦죠? 이빨 닦으면 음식지가 나오죠? 그럼 며칠 밥 먹으면 또 끼죠? 또 닦고 이거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계속 병원에 와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못 하세요, 이거는 석션이. 병원에 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2, 3일에 한 번씩 병원에 오겠습니다. 아니 뭐 그래 되겠죠. 근데 그게 다 되겠느냐?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지만 와서 빼는데요. 이런데 주름에 깊숙한 곳에 또 박혀요. 새로운 게 또 박혀요. 또 박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시적인 치료 한두 번 해볼 수 있는 거지 그걸로 평생에 치료하겠다는 얘기는 불가능한 얘기.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근본적 해결책은 편도를 없애는 거예요. 이걸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편도를 없애서 뭐예요? 주름을 아예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권하는 건 편도를 없애는 거. 저번에도 말씀드린 편도 없애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방법은 고전적인 방법, 전체를 다 떼는 거. 이게 무조건 베스트. 전체를 다 떼면 결국에는 다시 발생할 일은 거의 99%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전체를 다 뗄 때 문제가 뭐냐면 아프고 피나고 이런 고생을 한단 말이죠. 그거는 되게 옛날 방법. 요즘에는 코블레이터라는 방법이 있어서 그 확률을 굉장히 줄였다고 제가 영상을 찍은 거 있으니까 편도 수술 방법 4가지 제가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전절제와 달리 여러분이 고민할 게 뭐냐면 부분절제예요. 이 부분절제라는 게 뭐냐면 통증과 출혈을 줄이기 위해서 이 편도의 전체를 떼지 않고 편도의 부분만 떼는 거예요. 거기다가 레이저를 쏩니다. 고주파 레이저. 그래서 이 부분을 이 흠이 있는 걸 조금 평평하게 메꿔준다의 개념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걸 몇 번 했었던 적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반쪽짜리 수술입니다. 왜냐하면 홈이 다 메꿔지지 않고요. 뭐 시멘트 바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메꿔지지 않고 다른 홈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재발 가능성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너무 없고 입원할 시간이 없고 했을 때 간단하게 하는 거고 그거는 재발을 어찌 보면은 감수하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진단은 내시경으로 끝난다. 치료는 결국엔 뭐다? 약물 치료된 게 아니라 간혹가다 석션하는 간소극적인 방법, 그 다음에 전체를 떼는 수술 방법 이렇게 된다고요. 하고 나서의 재발 가능성은 편도가 다시 커지는 경우, 암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면 그 가능성은 99% 전절단되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전체적인 설명을 좀 쫙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